네, 오늘도 이 스튜디오를 네. 네 분이 꽉 채워주셨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네 분 소개해 주시죠. 네, 백미경 전 의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상환 시사평론가,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얼굴들이 더 좋아지셨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 말씀을 좀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파면을 당한 이후에 삼성동 자택에서 이제 주말을 맞은 게 두 번째 주가 됩니다. 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보름 정도가 됐다는 얘기인데 성시원 앵커 옆에 판넬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요즘은 어떻게 지내는지 저희가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바로 뜯어보겠습니다. 어떤 걸 먼저 뜯을지. 비밀의 집 삼성공 정막 깬 달걀 하나라는 제목입니다. 네. 첫 번째. 프리패스 추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프리패스 추가요. 요즘에 지지자들도 거의 삼성동 자택 앞에 거의 안 보이고 예, 지금 안 친박 의원들도 거의 안 보이는데 조용해졌어요. 의문의 여성 2명이 추가됐다는 얘기가 그러니까요. 있어요. 의문의 여성 2명이 또 나왔습니까? 가사 도우미라고 지금 밝혀졌는데요. 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분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어요. 네. 경호 인력들도 아마 언론 인터뷰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른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자택이죠. 자택에서 이분들이 가정 일들을 좀 도와주실 것 같고 음식은 제가 볼 때 이분들이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70대 또 요리 연구가 김모 씨가 라고 있잖아요. 김모 씨가 있죠. 예, 그래서 할머니. 음식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네. 집안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도울 것 같아요. 근데 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가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또 이분들의 신상이 물론 우리가 이분들의 신상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두 분이나 사실 가사 도우미가 두 분이나 필요할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해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이 뭐 넓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이분들 계속 상주하면서 프리패스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하신 역할이 뭘지를 조금 근데요. 궁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한데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김성환 평론가님? 네. 그러니까 이 가사 도우미 2명이 모습을 드러낸 날이 23일이었습니다. 23일. 23일이 어떤 날이었냐면 세월호가 1073일 만에 수면 위로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날이었어요. 그날 마침 저렇게 가사 도우미 2명이 삼성동 자택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된 건데요. 글쎄요, 좀 많은 생각을 좀 하게끔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외부 시선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 뭐 외부 시선을 의식해서 뭔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고려를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닌 것 같고요. 그걸 또 지나치게 연결하는 것도 우리가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를 또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거나 네. 뭐 이런 시선을 좀 바라보니까 그것 또한 좀 곱지 않게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국민의 이제 감정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때 참사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하는 비판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예. 자신의 집을 뭐 청소하거나 정리하는 가사 도우미를 들였다고 하는 게 그렇게 좋게 보이지만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걸 또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러느냐 이렇게 또 비판을 막 마냥하기에도 좀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은데요. 네, 네. 저는 뭐 집이 일단 크고 우리 뭐 저도 집에서 이 집 청소하고 그러는데 집이 넓으니까 아마 그 박 전 대통령 그 집으로 간 다음에 네. 집 정리를 할 시간이 부족해서 아마 가사 도우미를 불러가지고 그런 뒷정리를 맡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이 부분을 뭐 나쁘다 좋다 사실 단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찌됐건 1073일 만에 세월호가 정말 그 해저에 그 차디찬 바다에 있다가 모습을 드러낸 날 마침 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저희가 짧게 좀 말씀을 나눠봤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죠. 네, 바로 뜯어보겠습니다. 네. 네. 모범 택시 탄 원장님인데요. 모범 택시탄 원장님 이게 네, 무슨 이 얘기예요? 정송주 이제 원장이 계속해서 드나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경호실 차를 타고서 드나들었는데 이제 비판 여론이 있으니까 이제는 택시를 타고 몰래 드나든다고 해요. 근데 네. 사실 지금 세월호 얘기도 나왔지만 세월호 또 인양 당일에도 또 계속 올림머리 그 미용사가 드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도 사람들이 조금 좀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많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지금 매번 지금 거의 매일 지금 네. 미용실 원장님이 지금 그쵸. 오시는 거죠. 네. 네, 그런 상황이면 제가 볼 때는 그 박근혜 대통령은 그게 이제 완전히 몸에 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네. 이제 하루를 일상이 돼버린 시작하면서 것 일상이 같아요.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다른 생각을 이거는 국민들이 보기에 어떠실까 뭐 이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냥 일상적인 하나의 일이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뭐냐면 아침에 정확하게 일어나서 머리하고 그다음에 안에서 일을 보고 뭐 이런다라고 좀 추측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정송주 자매가 그러니까
삼성동 자택으로 온 이후에 사실 매일같이 이제 아침에 와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올림머리를 하고 있는 건데, 글쎄요, 뭐 택시를 타고 왔는데 이제 그동안 뭐 일반 택시를 타다가 이제 또 모범 택시를 타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것 같습니다. 정성주 자매는 오늘도 여지없이 아침에 삼성동 자택을 찾았다고 하고요. 서 변호사님 말씀하세요. 저는 이게 그 머리 하시는 거 보니까요. 옛날 그게 주나라 때 그 주공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뭔가 이게 중요한 사람이 찾아오면 밥을 먹다가도 뱉어내고 뛰어나가고, 네. 그리고 이게 머리를 감다가도 머리를 잡고 뛰어나간다. 이런 데 유명한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네, 네. 저는 이게 그 머리 보니까 세월호 때도 정말 이게 그 대통령은 머리를 다 하고 네. 이렇게 갔잖아요. 저는 이게 머리 감다가도 뛰어나가야 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런 모습 당연하죠. 저는 이게 네.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청와대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안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삼성동 자택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 시각 삼성동 자택의 모습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생중계 화면을 아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삼성동 자택이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좀 진정이 돼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지지자들의 숫자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요. 그렇죠. 가끔씩 이제 사람들이 네. 드나들고 있는 그런 삼성동 자택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또 성시원 앵커가 준비한 세 번째 포인트가 있죠? 네, 네. 지금 보신 화면과 굉장히 일치되는 대목일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네, 가려진 커튼 틈 사이로 방금 보셨던 것처럼 낮은데도 불구하고 거의 빛 하나가 새어나오지 않을 정도로 가림막을 굉장히 쳤거든요. 방금 보신 화면에서 보셨대요. 근데 사실 답답할 만도 한데 이렇게 치고 두문불출하고 계시니까 약간 좀 화면 이후로 굉장히 좀 자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 뭐 가림막이 이렇게 쳐졌다 네. 그러더라고요. 삼성동 자택에요. 예. 그게 그 너무 언론에서 이게 그 카메라로 계속 전에 우병우부터 네. 그 팔짱 낀 거 찍듯이 네. 막 이게 찍으려니까 그걸 막기 위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저는 이게 뭐 어떤 분들은 저게 대통령의 프라이버시를 너무 침해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게 여론도 있긴 있지만 제가 보기에 대통령은 공인 중에 공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인은 보통 사람과 같은 어떤 게 프라이버시를 누릴 수는 없거든요. 저는 이게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될 운명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저게 지금 그 가림막이라고 하는 겁니까? 최진봉 교수님? 삼성동 자택에 이렇게 쳐져 있다는 가림막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왜냐면 저게 창문에 사실 커튼만 내려놨었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것도 사실은 답답하니까 저걸 일단 가려놓으면 조금이라도 본인이 뭐 볼 수 있는 부분이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외부의 가림막을 또 가려놓으면은 사실 이제 2층은 안 되지만 1층 같은 경우는 저렇게 막아놓으면 1층에서는 1.5 외부에서 봤을 때 창문까지도 안 보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프라이버시를 조금이라도 좀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나 더의 가림막을 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외부에서 예를 들면 창문만 있으면 창문 안에 아무 커튼을 한 번도 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무래도 안에서 조금이라도 본인이 좀 볼 수 있는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밖에 또 하나의 가림막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그런데 저는 저 모습 네. 보면서요, 좀 착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착잡하셨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화 마을로 내려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거기 관광 코스처럼 갔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전직 대통령하고 서슴없이 대화한다거나 그렇게 한 번씩 그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막 기자들이 가서 그걸 거의 이제 실시간으로 중계하듯이 또 국민들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네, 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권위주의가 없는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의 모습들을 사람들이 봤거든요. 네, 네. 그런 굉장히 친근감 같은 것을 그 전에도 이제 전직 대통령들이 있었지만 그걸 처음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기를 굉장히 즐거워했고 그랬는데 박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굉장히 뭐 재임 기간 중에서도 권위적이었고 결국 이제 파면되는 모습까지 이제 보였는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도 저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결국은 그런 모습을 제대로 못 본 거 아닐까. 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실은 거의 언론에 노출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또 다른 어떤 대통령이 뽑힐지 모르겠지만 그 대통령은 좀 그렇게 국민들한테 서스럼 없이 좀 다가가고 예. 또 대통령 직위에서 내려오더라도 국민들하고 그렇게 호흡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동 자택이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좀 모습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가림막까지 설치가 됐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고 네. 마지막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뭡니까? 끊어보겠습니다. 네, 장미 말고 달걀. 이게 무슨 달걀. 말일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오늘 자택 앞에서 어제죠, 생겼던 일인데 한번 먼저 영상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몇 개 던졌어요? 몇 개 안 던졌어요. 또 계란을 던져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뭘 안 돼요. 박근혜는 어?
저 저기 안 할 짓거리 했는데. 가방 쪽으로 한국에서 살아줘야 돼. 어? 박근혜 하는 짓이 말 같지도 않아서 던졌어요. 네, 이게 어제 밤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젯밤 9시 반에 이제 자택에 30대 남성 한 명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달걀 여러 개를 삼성동 자택으로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뜰 안으로도 달걀이 좀 떨어지고 있다고 하고 경찰이 이제 현장에서 체포를 한 건데 글쎄요, 이제 급기야 이제 달걀을 던지는 사람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정치를 하다 보면요. 정치인들이 그 달걀 세례에 맞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 사실 많았었잖아요. 많았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네. YS도 뭐 그렇게 노무현 해가지고 대통령도 예,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현행범 체포하면서 재물 손괴래요. 네. 근데 생각을 재물 해봤어요. 손괴. 재물 손괴라는 게 그러면 네. 재물이 손괴돼야 되는데 이걸 집 안으로 딱 던졌는데 어떤 재물이 손괴됐을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 손괴된 게 경찰, 없죠. 경찰이 재물손괴로 이 체포해 간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저는 좀 잘 시스템을 몰라서 직접 발견했어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냥 네. 훈방 조치 아마 했을 거예요. 경찰에서. 본방 조치. 예, 근데 이제 혹시라도 우리가 저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그러는 게 지금 사실 구속이 될지 안 될지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은 굉장히 초조하죠. 어려운 초조하죠, 지금. 굉장히 예. 일반인으로 우리가 그렇죠. 상상을 해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긴장돼 있을 거예요. 저 경호원들도. 네. 그런데 이게 막 달걀이 날아오면 왜 사람들은 더한 걸 상상할 수 있잖아요. 혹시라도 이 뭐 테러 있냐 막 이런 식으로. 흉기가 날아올 그렇기 수 때문에 있고. 그 지점에서 아마 좀 네. 긴장하지 않았을까. 서민의 그런 사장님이 생각이 어떤 듭니다. 제가 이게 알기로 재물 손괴가 아니고요. 경찰에서 이끄는 게 주거 침입으로 이끌었어요. 주거 침입으로. 왜냐하면 이게 재물 손괴는 타인의 물건을 손괴해준 계란은 자기 거잖아요. 네. 계란이 깨진 거는 죄가 안 되고요. 이게 난간에서 그냥 맞아 떨어졌는데 네. 주거 침입이라는 게 꼭 남의 집에 들어가야만 주거 침입이 아니고 네. 남의 집 안으로 계란을 던져낸다든지 돌을 던진다든지 이게 되기 때문에 아마 주거 침입으로 지금 그렇게 체포됐다고. 주거 침입죄로 되는 거군요. 네, 그렇게 다 기사 났어요.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이게 아까 그 고지하는 거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뭐 당신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네. 이걸 우리가 미란다 원칙이라고 그래요. 미란다 원칙. 그렇죠. 저는 이게 딱 이걸 지키는 거 보고 야 이게 우리나라 법치주의 옛날에 안 저랬거든요. 많이 발전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카메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기자가 물어봤어요. TV 기자가 매체들이 경찰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체포하신 거죠? 이렇게 예. 물어보니까 경찰이 그렇게 답했는데. 아니, 근데 일단,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박 전 대통령이 경호 경비는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 받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갈 때도 그때 올림픽대로 8차선 그냥 다 막고 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과잉 경호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예. 그렇게 철저하게 경호를 했으면 달걀이 던져서 돌이든 뭐든 이렇게 던져서 자택 집으로 들어갈 정도의 거리는 확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 경호실 직원들이 뭐하러 그 바깥으로 경비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건데 그게 만약에 달걀이 집 안으로까지 들어가고 정원으로까지 들어갔다고 하면은 네. 다른 물건을 던졌다 하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럴 수 있다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거죠. 예. 이건 정치적 의미에서 달걀을 던질 수는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그걸 들어가게 만든 행위, 그러니까 그걸 막지 못했다고 하는 경호원들 뭐 하고 있는 경호원들 거예요? 책임이 저는 있다고 봐요. 얼마 전에 그런 보도 있었잖아요. 자택 경호하던 경호원 한 사람이요. 권총을 잃어버렸었대요. 네, 그러니까요. 화장실에서. 그래갖고 그 주민이 찾아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군기가 빠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아까도 예. 말씀드렸지만 달걀이 문제가 아니라 예. 혹시라도 무슨 그러니까요. 위험한 일, 테러 내지는 예. 예, 그 위험한 일 때문에 아마 긴장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이 경찰에 체포가 된 이 30대 남성 있지 않습니까? 뭐 어제 굉장히 하고 싶었던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가 준비한 목소리가 있는데요. 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고 좀 확실해 주세요. 그냥 시민들은 우리가 지나가면 동네 주민이라고 태극기 들고 지나가면 그렇게 태극기 내려라 그러고 막 온갖 그걸 하더니 그런 빨간 지나가는데 거기 뭐 붙잡지도 못하고 이상하게 생겨. 알겠습니다. 아 경찰이 이렇게 그것도 구분 못하면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예? 계란 날아간 거는 계란 날아갈 수 있다면 수류탄이나 이런 거 날아갈 수 있어요. 만약에 아까 이 사람은 달걀을 던졌던 사람은 아니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의 목소리였어요. 예. 네, 그러니까 테러를 하니까 이제 지지자들이 오히려 더 발끈해서 아니 이렇게 경호를 하면 우리 박 대통령 어떡하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입장이라는 게 그런 네. 것 같은데요. 또 삼성동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네. 그 태극기 들고 나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시끄럽다고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피해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거기 앞에서 지지하시는 분들도 좀 그 조용히 의사 표현을 하더라도
이웃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은 그건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뭐 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또한 경호경비나 이런 거에 해가 되지 않을 정도 수준에서 해야 된다. 그렇군요. 양쪽 다 사실은 뭐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근데 요즘에 정미경 의원님 이 부분은 어때요? 좀 이런 얘기가 좀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삼성동에서 머물고 있잖아요. 저 삼성동 자택을 팔고 저기 뭐 대구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나 이쪽으로 거처를 옮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현실성 있는 얘기예요? 전 좀 현실성 있다고 보여져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예.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지 않았으면 임기를 마치고 나서 삼성동으로 들어갈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뭐 경기도 인근을 알아보고 있다라는 네. 얘기도 되게 많았었잖아요. 사실 이 집을 팔고 네. 다른 데로 가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네. 때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게 사실은 고향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대구, 대구. 대구 내지는 구미, 네. 그다음에 어머니 고향, 이병수 여사. 예, 고향. 충청도, 아,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하나씩 다 올려놓고 과연 어디로 갈 것인지 이거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삼성동은 좀 외롭고 과거의 생각이 너무 많이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왜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는 고향 가고 싶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긴 예, 하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네. 대구도 굉장히 중요한 거점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네. 당장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왜요? 대통령이 지금 구속영장 청구가 남아있고, 네. 그다음에 재판이 남아있잖아요. 네. 근데 재판이 되고 뭐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 구속유죄 발부되면 집을 팔고 이사 갈 수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는 이게 재판이나 수사가 모든 게 종결돼야만 그 이후에는 그런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네. 당분간은 어렵다. 왜냐면 이게 지방에서 재판받으러 서울에 계속 올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영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 영장이 발부돼 버리면 당연히 잘 못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박근혜 끝나봐야 하거든요.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측근은 다 구속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수가 그러니까 있죠. 사실 이번에 탄핵 그것도 다 기각될 걸로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구속이 안 돼도 재판은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서울서요. 재판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저는 박 전 대통령의 재산 구조를 보면 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쪽인데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제 공직자 재산 등록 거기에 신고한 걸 보면 37억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사저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5억 정도 돼요. 그렇군요. 박 전 대통령이 생활 패턴을 바꾸지 않고 뭐 올림머리 하는 미용사도 들어가고 뭐 가사 도우미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한 12억 정도 예금 자산이 있는 걸 가지고 계속 쓰면서 살 수 있을 건가? 그럼 결국은 그 삼성동 자택을 팔고 다른 네. 데로 이주하면서 그러면서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생활비로 쓰거나 이런 방식 외에는 별로 없을 거다. 네. 그 자산 구조 자체가 지금 상황으로 지금의 생활 패턴을 가지고 버티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달성군 얘기도 나오고 구미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한번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처를 실제로 옮기는지 여부는 저희가 사실 뭐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때마침 영상이 나오고 있군요. 자, 이 시각 광화문 광장의 모습입니다. 지난주 한 주는 촛불 집회가 한 주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주 만에 다시 열리는 건데요. 이 시각 광화문 광장에는 날씨도 이제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생각보다는 많은 인원들이 집회에 참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한문 앞의 모습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건 태극기 네. 집회의 그 현장의 모습이죠? 네, 오늘 태극기 집회도 어김없이 열렸는데요. 지금 청계광장에도 하나 열리고 대한문 앞에서 지금 열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헌재 해산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요. 보면 정말 많이 모인 거를 알 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극기 집회 현장에도 사람들이 네. 꽤 많이 모였군요. 예. 이렇게 오히려 태극기 집회를 결집하려면 사실 박 전 대통령이 약간 집 밖으로 나와서 뭔가 메시지를 낼 것도 같은데 네. 요즘에는 계속해서 조금 두문불출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렇군요. 좌측은 태극기 집회 현장이고 우측은 이제 촛불 집회 현장의 모습인데, 글쎄요, 충돌이나 그런 또 물리적 충돌 가능성은 낮아 보이긴 합니다. 그동안에도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요. 오늘도 평화롭게 좀 집회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저희가 준비한 또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